야, 안녕. 네. 마음이 급합니다. 네, 지금 이제 몽골과의 이제 전쟁 관련된 내용들을 좀 봐야 되고, 그 이후에 이제 고려 사회가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는지, 봐야 되는데, 네, 선생님이 또 여러분, 이거 가르치려고 최근에 또 공부를 또 열심히 했어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관련된 내용도 한번 보면서 같이 공부를 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몽골의 간섭과 고려의 개혁이라는 내용으로 다뤄보도록 할게요. 네. 예, 좋습니다. 몽골의 간섭과 고려의 개혁입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제 고려는 여러 가지 이제 대외 관계를 형성하게 됐죠. 그다음에 금나라, 그다음에 이제 성나라, 그다음에 또 요나라, 뭐 이런 나라들과 이제 관계를 맺다가 이제 몽골의 이제 원나라가 등장하면서 고려는 큰 위기에 빠지고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고려의 개혁이 등장한다 정도 일단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정우쌤의 힌트입니다, 여러분. 지금 왼쪽이랑 오른쪽에 지금 뭔 내용인지 모르겠는 내용들이 지금 있습니다. 이제 선생님들이 하나씩 일단 설명을 해보고 여러분과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요. 하나는 원곡, 이 이야기는 좀 차라리 나중에 할까요? 조금만 선생님이 요거는 차라리 나중에 아니다. 그냥 좀 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이제 몽고의 사람들과 이제 만났을 때 특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문화가 서로 교류한다라는 내용들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몽고풍, 여러분 몽고라는 표현을 사실 쓰면 안 돼요. 왜냐면 이거는 몽골 사람들을 좀 비하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쓰면 안 되고 고려양 이렇게 돼 있는데 몽고풍은 고려에 몽골에 있는 풍습이 유행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고려양은 고려의 여러 가지 풍습들이 몽골로 가가지고 유행을 했다. 일종의 K 한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몽골풍과 고려양 간략하게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리에게도 지금도 남아있는 것들인데, 자 보세요. 설렁탕. 네. 저는 슐루라는 거에서 유래를 했다고 합니다. 설렁탕 여러분 기본적으로 고기랑 국수 이렇게 간단하게 있잖아요. 국수는 최근에 들어간 거고 고깃국이죠. 네, 몽골 사람들이 유목민이니까 고기를 많이 먹었고요. 왕실에서 사용하는 호칭 마누라, 수라, 무수리 같은 게 이거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마누라라는 표현은 네, 하여튼 이렇죠. 그리고 여러분들 연지곤지 한번 찍어봤나요? 여러분 연지곤지. 네, 선생님은 뭐 찍어본 경험은 없고요. 피카츄가 많이 찍고 다니긴 하던데 연지곤지도 몽골 여인과 관련된 거고요. 악기를 쫓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충격이네요. 그리고 여러분 모모치 들어봤어요? 벼슬아치, 장사치 이런 것도 몽골의 이런 관직에서 나온 거예요. 모모치라는 표현이 보통 이제 몽골식 발음에 많이 나오죠. 무르겐치 뭐 이런 것처럼 여러분 잘 아는 거 있잖아요. 뭐 양, 에, 치, 뭐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것도 다 여기서 나온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우리 제주도 가시면 한라산에 되게 목장들이 많거든요. 거기 이제 말들 뛰놀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몽골 애들이 자기들 말 키우려고 거기다 만든 거고 소리는 여러분 잘 모르겠죠? 호떡, 만두, 소주 같은 것들이 다 이제 사실 여기서 온 것이다. 특히 이제 소주가 여기서 온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꼭 우리가 받기만 했을까요? 문화라는 게 꼭 받으면 오는 게 있고 오면 받는 게 있고 이런 것이죠. 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고려의 풍습 중에 이제 몽골로 간 게 이제 좋은 풍습입니다. 고려 같은 경우는 되게 일찍 결혼하는 풍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아주 어리게는 8살, 뭐 이때부터 결혼했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 풍습이 이제 넘어가기도 하고요. 일부 다처제 풍습. 왜냐면 유목민들은 네, 워낙 이렇게 계속 이동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아내를 많이 둘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1대1로 만났는데 이제 고려의 풍습이 가면서 이렇게 바뀌었고요. 뭐 이런 것들도 있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슬픈 모습들이기도 하죠. 이런 것들은. 네. 고려가 이제 끌려가면서 이런 문화들이 생긴 거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 다음 넘어가서 질문 한 방 하루를 통해 본 국민당의 선택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선생님이 아, 요거는 수업 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여러분, 네. 몽골과 이제 첫 만남입니다. 여러분, 몽골, 네. 이런 사람들이 내려온 거거든요. 네. 빡세죠? 무섭죠? 네. 내려왔는데, 바로, 네. 이런 몽골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죠. 이거 뭐 어때요? 한번 지금 잠깐 이렇게 멈추고 한번 읽어볼래요? 어마어마하죠. 이런 몽골 사람들이 내려왔는데, 칭기즈칸이죠. 네. 이 첫 만남의 장소가 바로 강동전투라는 곳에서였습니다. 네. 당시 이제 거란인들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이제 몽골 같은 경우도 이제 거란인들의 반란을 진압해야 될 필요가 있었고, 고려 역시 거란인들을 좀 이렇게 눌러야 될 필요가 있었죠. 둘이 연합을 해가지고 강동성이라는 데에서 거란인들을 물리쳤던 그런 장면들이 있죠.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몽골과 고려의 사이는 뭐 나쁘진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서로 대등하게 형제 관계를 맺습니다.
그럼 부모나 뭐 군신 관계가 아니라 형제 관계를 맺었다는 건 아직 이때까지만 해도 서로 이게 좀 어느 정도 평등한 관계를 유지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점점 문제가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몽골이 점점 힘이 세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유목민이니까 기본적으로 약탈을 기반을 합니다. 우리 옛날에 고구려가 동해나 옥저에 했던 거라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꾸 곡물을 더 많이 달러갑니다. 여러분 곡물을 이렇게 바치는 그런 물건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고려 사람들도 빡친 거야. 그러다 보니까 몽골에서 저고여라는 사실을 고려해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곡물 받으려고 보내죠. 얘를 고려 사람들이 얘가 집에 돌아가는 몽골에 돌아가는 중에 얘를 죽여버려요. 그래서 몽골이 이제 빡쳐가지고 고려를 본격적으로 침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침략은요 되게 길게 이어져요. 거의 한 3, 40년 싸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몇 차 침략인지 뭐 셀 수도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중요한 내용들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몽골이 이제 들어왔을 때 이 귀주 뭐 이런 곳에서 되게 열심히 싸웁니다. 초기에는. 네, 고려도 역시 싸움 좀 하는 나라들이잖아요. 그 무신들이 장악을 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 몽골과 싸우고요. 대몽 전쟁이라는 표현은 몽골을 상대하는 전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이렇게 싸워가지고 몽골군을 물리치기도 하지만 몽골군은 물량 공세를 계속하죠. 네, 이런 과정에서 고려는 일단은 몽골과 화해를 하기로 하고요. 네, 강화를 맺고요. 평화 조약을 맺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경의 몽골은 아까 이야기했던 이 고려에서 된 개경의 다루가치라는 감시자들을 두고 떠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또 어때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 다루가치들이 하도 이제 난리 부르스를 치니까 얘네들을 또 죽여버린 거야. 고려 사람들이 치자면. 네, 그래가지고 고려가 얘네들을 죽여버리고 근데 개경에 남아있으면 또 어떻게 돼? 몽골이랑 싸워야 되잖아. 아까 그 무서운 엉아들이랑 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도를 이 개경에서 이 강화도, 개경이랑 가까운 이 강화도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섬이에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 기마병들은 말을 타고 오기 때문에 이 섬을 넘어오면 이제 굉장히 어려움이 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섬인 강화도로 옮기게 되고 여기서 장기간 몽골과 싸우게 되는 것이죠. 네. 이런 과정에서 몽골군은 또 이제 계속 쳐들어오게 되고요. 이제 고려 같은 경우 이 처인성이라고 불리는 이 지금의 용인 지역, 에버랜드가 있는 지역이죠. 여기서 몽골군과 맞서 싸워가지고 승리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 승리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되게 씁쓸한데 또 오른쪽에 있는 한번 그림 볼까요?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여기가 몽골군이고요. 오른쪽이. 얘네들은 네, 우리 고려 사람 스님들이고 복장을 보아하니 그냥 갑옷도 없는 일반 평민들로 보이죠. 네, 맞습니다. 고려의 관군들은 다 여기로 도망갔어요. 네, 다 강화도에서 그냥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오히려 이 육지에서 살고 있는 이 스님들이나 이 일반 백성들이 적군과 싸워가지고 용맹하게 싸웠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비판받는 모습 중에 하나죠. 잘 사는 사람들은 도망가고 오히려 이런 사람들만 싸웠다라는. 하지만 이건 역시 우리가 정규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몽골군과 싸워서 승리했다라는 그런 값진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인성 한번 잘 표시해 보시고요. 밑에도 그런 내용들이 있죠. 이 스님이나 뭐 평민들뿐만 아니라 노비 같은 계층들도 몽골과 굉장히 열심히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쟁 이야기를 하면 되게 슬퍼요. 그리고 전쟁으로 인한 피해만 되게 보이는 것 같고. 근데 또 이런 와중에 또 아름다운 문화도 등장하게 되거든요. 어떤 문화냐 하면 뭐요? 어떤 문화냐 하면 자 여러분 요거부터 볼까요? 당시 이제 싸웠던 애들인데 몽골 군대가 도착하니까 이런 양반들은 튀었대. 오직 노비랑 이런 사람들만 몰라서 했고요. 은그릇을 노비들이 하는지 점검하였다. 네, 지금 오히려 물리치고 나서 이 관리들이 돌아와가지고는 어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라 노비들이 뭐 훔치지 않았는지 점검하였다. 뭐 그런 내용들이 사료로 남아있죠. 짜증나죠. 네. 자, 여러분. 아까 선생님이 말씀드렸던 게 전쟁이 꼭 안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다. 이런 문화의 발달도 필요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팔만대장경입니다. 여러분 대장경 뜻을 알기 전에 팔만이란 표현부터 볼까요? 왜 팔만일까? 네. 팔만자로 이어졌다. 그래서 팔만이고요. 대단하죠. 우리 대장경이라는 거는 불교의 그런 네, 경전, 불교 경전, 성경 같은 거를 이제 기록한 것이다. 근데 아주 크다, 위대하다라는 그래서 팔만대장경이라고 불립니다. 이 팔만대장경을 왜 제작을 했냐면요. 이 불교 부처님의 힘을 통해서 우리가 똘똘 뭉쳐가지고 몽골에 저항하자라는 그런 의도를 담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네. 하지만 여러분 여전히 전쟁의 그런 피해 상황은 되게 심했고요. 네. 국토가 이제 많이 황폐화되고 사람들도 많이 죽고요. 어, 여러분 앞서서 이 팔만대장경을 만든 데도 하나의 슬픈 사실이 있는 게 여러분 기존에도 고려는 원래 대장경이 있었어요. 고려는 워낙 불교 국가였기 때문에 대장경이 있었는데
몽골이 와서 이 기존의 대장경을 처음 만들었다 그래서 처음 조성했다 그래서 초조 대장경이라고 부르거든요. 이게 대구에 있었는데 이거를 불태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신라 때 또 황룡사 구축목탑도 몽골이 불태워버립니다. 네.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니까 새로 팔만대장경을 제작을 한 거죠. 되게 어떻게 보면 슬픈 내용이 또 함의가 돼 있죠. 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네, 고려와 몽골의 다툼이 계속되는 이 소강 사태가 지속이 됩니다. 지금 몽골 강화도로 갔었던 그 최씨 정권, 최충원, 최후 이후에 그 최씨 정권 같은 경우는요, 몽골과 계속 싸우자고 하고요. 이 최충원과 최후가 비록 시다바리로 만들긴 했지만 고려 왕이나 일부 이제 신하들 같은 경우는 우리 몽골과 좀 화해 좀 합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서로 갈등을 빚게 되는데 고려의 이제 태자였던 바로 이 당신은 태자였고 나중에 원종으로 되는 이 사람이 고민을 하다가 자기가 직접 몽골로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몽골에 가서 사람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당신은 칭기즈칸이 죽고 그 바로 다음 사람도 죽고요. 이제 몽골 내에서 칸 자리를 두고 다툼이 벌어지는 시기였습니다. 그때 유력한 계승자가 딱 두 명 있었거든요. 한 명은 이 아리크 부케라는 친구고요. 하나는 쿠빌라이라는 친구입니다. 네, 여러분은 일단 모른다고 가정하고 쌤이 설명을 드리면 둘 중에 한 명이 칸이 되는 건데 이 원종 입장에서는 선택을 해야 됐어요. 아리크 부케한테 가서 충성을 바치느냐, 이 쿠빌라이한테 가서 충성을 바치느냐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네. 아리크 부케는 수도를 장악하고 있다는 이점이 있었고요. 쿠빌라이 같은 경우는 수도를 장악하지 못했지만 이미 중국으로 진출해서 많은 군사력을 거느리고 있다는 장점이 있었죠. 여기서 원종이 고민합니다. 누구? 아리크, 쿠빌라이, 아리크, 쿠빌라이, 쿠빌라이, 아리크, 쿠빌라이, 아리크 고민하다가 원종의 선택은 쿠빌라이였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선택하시고? 네, 근데 이게 완전 성공을 한 거죠. 이 쿠빌라이가 이 고려의 왕이 자기한테 찾아오니까 뭐가 좋았을까요? 아니 서로 지금 왕이 다툼 칸 자리를 두고 다툼을 하고 있는데 과거 중국 당나라도 물리치지 못했던 고구려의 후손인 고려의 태자가 자기한테 와가지고 충성을 바치겠다고 하니까 자기의 권위가 높아지죠. 그래서 이 쿠빌라이가 고려 왕한테 아주 고려의 태자한테 아주 잘 대해주고 보호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후 이와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게요. 그래서 이 태조와 쿠빌라이와 원종은 어떤 이제 약속을 하냐면 고려의 독립과 풍속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평화를 강화를 체결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후에 쿠빌라이는 실제로 칸이 되죠. 네. 그리고 중국 원나라를 창시하게 됩니다. 네. 이 쿠빌라이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제 고려가 강화도에서 떠날 것을 요구를 하게 돼요. 언제든지 강화도에 있으면 다시 반란 일으킬 수 있으니까 몽골 입장에서. 그리고 이 일본을 칠 건데 일본 원정에 협조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무신 정권의 마지막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이명 같은 경우 이에 반대하게 되고요. 이면에 하지만 그런 모습들은 고려 원종을 중심으로 한 세력들에 의해서 결국 무너지게 되고 무신 정권이 붕괴되고 다시 개경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수도를. 지금 여러분 무신 정권이 1170년에 성립돼서 1270년까지 딱 100년간 존재했었다라는 걸 우리가 이 내용에서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강화도에 남아 있었던 그 무신의 잔당들이 있잖아요. 얘네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일본 원정에 참여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어디로 튀냐면 이 진도로 튀었다가 여기서 진돗개를 기른 다음에 제주도로 가가지고 네, 성을 쌓습니다. 그렇게 상파두리 성이라는 건데요. 네, 상파두리에서 성을 쌓고 몽골군에 대항을 하게 되지만 여원 연합군, 즉 고려와 원나라 연합군에 의해서 결국 패배를 하게 되고요. 그 당시 이 군대 이름은 우리가 삼별초라고 하죠. 좌별초, 우별초, 신의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삼별초라고 하는데 얘네들이 이제 저항을 했으나 결국 실패하게 되고 무신 정권의 잔당들도 결과적으로 사라지게 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네. 여러분 이제 삼별초와 관련된 영상부터 다음 시간부터 보면서 관련 내용을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안녕.